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임신월이면 이제 8월이죠. 네, 임신월에 대한 대략적인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월은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에서도 좀 상징적인 월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갑진년인데 임신월이 되면요, 이렇게 신진합을 이루면서 수기운이 대단히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천간에도 임수가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생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운이다. 기본 골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수기운이 강해져서 수생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 월운 자체가 수기운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임신월처럼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수기운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동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남에서 북으로 또는 북에서 남으로, 네, 이동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무기력감이나 약간의 우울감 또는 이제 술이 땡긴다,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역학이나 요가, 철학, 종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신기한 꿈,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뭐 예지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신기한 꿈을 꾸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건강적으로 요 수기운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호르몬의 불균형, 물론 월운 가지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모두가 다 일어나지는 않겠죠. 때문에 원래 호르몬 쪽 관련된 부분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만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임수가 강해지게 되면은 을목이 물에 흠뻑 젖어버립니다. 그럼 이 을목이 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신경, 근육 이런 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호르몬이 좀 불균형하신 분들은 요 임신월에 뭐 생리 주기 같은 게 조금 틀어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기분의 고저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임자월이 아니라 임신월이잖아요. 참, 그리고 아까 이동수 말씀드릴 때 해외로 가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마침 임신월은 8월이니까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휴가철에는 뭐 비행기 티켓팅도 미리 지금부터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저 때 유독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때문에 임신월에 이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티켓팅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요, 결국에는 신금으로 인해 임수가 강해졌다. 왜냐면은 신중에 임수, 근이 있잖아요. 신금으로 인해서 임수가 강해졌다라는 거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간별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상이 발현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을목 일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일간이죠.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임신월이요, 얘가 관성이고 얘가 인성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목일간이신데 내가 수왕자다, 수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십성적으로 관인 이거를 해석하실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감 같은 게 깊게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을목일간 분들인데 그 수기운이 사주 원국에 안 그래도 많다, 또는 대운의 영향으로 수기운이 많아졌다, 그럼 관성으로 인해서 우울감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성이라는 거는 직장, 뭐 사람 무리, 또는 남자친구, 또는 남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을목일간인데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더라. 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기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관성 때문에 뭔가 고민하고 막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운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일간인데 또는
연주의 관성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약한 것도 관 때문에 신약하다라든가, 관 때문에 신약하다. 관 때문에 신약해졌거나 또는 연주의 관성이 발달되신 분들은요, 가불목일간이겠죠. 임신월에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뭐 합격이라든가 승진,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남자분과 연결되는 기운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 병자 시주 같은 시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을목일간인데 만약에 병자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상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임신월이 되고 갑진년이면은 신자진이 돼버려요. 수기운이 아주 강해졌죠. 아주 강해졌는데 천간으로 임수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상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때문에 반려동물 그리고 자녀분이 뭐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거나 또는 몸이 조금 뭐 감기에 걸린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을목일간인데 병자수주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수기운이 많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가뜩이나 이 병화가 고립되어 있는데 수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수기운이니까요. 병화를 쓰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병자시주뿐만 아니라 정해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정해시주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수기운이니까 뭐 신자지는 안 되더라도 임신월이 되면 수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식신이나 그 상관을 사용하게 된다. 뭐 마찬가지로 간목일간 분들도 수기운, 수인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 위에 또는 그 아래에 식신상관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식신상관을 쓸 수밖에 없다. 요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일간, 가불목일간 보면은 결국에는 관성에서 인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였잖아요. 자, 그런데 병정화 일간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뭡니까? 재성이 되겠죠. 재성에서 관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신금이 재성이고 관성이 임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나갈 일이 있다. 병정화 일간은 왜? 금생 술을 내버리잖아요. 돈 나갈 일이 있다. 돈 나갈 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재성 때문에 감당할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명 같으신 경우에는 재성이 여자친구이기도 하니까 뭐 여자친구나 부인으로 인해서 감당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와 뭐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너무 세져요. 자, 그런데 임신월인데 갑진년이잖아요. 그럼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요 신진합을 이 수기운이 너무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결국에 수생목이니까 이 관성이 뭐 병화일간이라면은 편인으로, 정화일간이라면은 정인으로 이렇게 관인상생 연결이 되니까 어떤 제한이 들어오거나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특히나 겨울생인 분들 그리고 수기운이 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관성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양력으로 8월 22일 그리고 8월 23일 이때는 무오일 그리고 기미일이 됩니다. 그러면 병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수기운이 너무 강해졌잖아요. 관성이 너무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정화일간 입장에서 이런 날이 되면은 식상, 뭐 병화일간이라면 요게 식신, 요게 상관이 될 거고요. 정화일간이라면은 얘가 상관, 얘가 식신이 되겠죠.
그러면서 관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내가 식상으로 얘를 탁 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강하고 사주 원국에 식상에 힘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인데 수기운이 아주 많다. 그래서 내가 좀 약해졌다. 그러면 8월 20일, 23일에 오히려 내가 식상을 쓰려다가 관성과 다툼이 생기는, 뭐 친구 무리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근데 이때 내가 대들었다가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똑같은 정화일간이더라도 뭐 미월생이다. 그럼 힘이 제법 좋죠. 그리고 천간에 무기토가 이렇게 발달돼 있다. 네. 자, 이러면은 힘이 좋은 데다가 식신상관이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람들하고 다투는 것만 조심하신다면은 강한 일간들, 식상에 힘이 들어가 있는 강한 일간들은 조금 유리할 것이고, 식상이 없거나 또는 관성이 아주 강한 약한 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기토 일간. 이 병정화하고 무기토 같은 경우는요, 화기운이 약해지면은 힘이 빠집니다. 네. 때문에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도 병정화 일간처럼 임신월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 병정화 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기운이 형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얘가 수생목으로 연결이 됐고, 병정화 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목기운이 인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뭔가 동아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기토 일간은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수기운이 강해진 것도 내 힘을 빼는데 수생목으로 연결되면은 얘가 관성이 결국에 커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토 일간이 신약하다. 자, 이 무기토 일간이라고 무조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무기토 일간인데 그 신약한 무기토 일간, 또는 이제 수기운 그리고 목기운, 지장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한 무기토 일간은 아무래도 이때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뭐 신강한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좋은 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일간이 대단히 힘이 좋고 그 사주 구성이 나쁘지 않다. 그럼 오히려 재성을 얻는 형태가 되겠죠. 네, 힘이 좋으니까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감당을 하니까요. 근데 이 수기운은 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금기운은 식상이 되겠죠. 그러면 무기토 일간 입장에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신강한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 즉 화기운이 강한 그런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 식상생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신약한 무기토 일간, 특히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강한, 그럼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대운의 영향으로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강해져 버린 무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요, 식상 때문에 재성이 커져서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성까지 연결이 되니 더 괴로워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뭐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식상은 자식, 여명한테는, 또는 반려동물이 되니까요, 반려동물이나 자식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다툰다, 또는 남편하고도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재성이 일감을 뜻합니다. 일감이 너무 많아서 내 직업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신강한 무기토 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겠으나, 신약한 무기토 일간, 특히 목기운, 뭐 그냥 신약하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목기운 그리고 수기운 그리고 금기운으로 신약해지신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무기토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올해 임신월은 조금 불리하다. 요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이 커질 때 우리는 무조건 남자, 뭐 직장 때문에 힘드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몸이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약한 무기토 일간 분들은 건강관리 올해 8월달 임신월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
경신금 일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식상이 됩니다. 임신월이. 네. 그래서 비겁으로 인해서 지금 식상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경신금 일간인데 관성이 강한, 관성이나 재성이 강해서 신약해진 경우에는 이 운이 좀 불리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가 있고, 뭐 여기가 뭐 병호, 뭐 정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관성이 이렇게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너무 약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인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관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데 임신월이 돼버리게 되면은 임수, 상관이 크게 힘을 받겠죠. 그럼 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뭐 연애를 하신다. 그럼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강한 경신금 일간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신금 일간인데 신약한 경신금 일간이다. 그럼 임신월에는 관성과의 다툼,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 임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임수의 뿌리가 배우자 궁에 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겠고요. 뭐 시주에 있다. 그럼 손 아랫사람이나 또는 뭐 자녀분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연주에 있다. 그럼 내 간판에서 또는 국가 자리에서, 그리고 월주에 있다. 그러면은 뭐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관성이 아주 강한데 대운도 수대운이고 그런 상태에서 임신월이 왔다. 그리고 연주도 관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음주를 안 했어도 어젯밤에 술 먹고 충분히 깬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음주 단속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그마한 범법행위를 해도 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신강한 경신금 일간 같은 경우에는요, 요 기운이 나쁘지가 않죠. 왜냐면 내가 지금 힘이 좋단 말이에요. 힘이 좋은데 비겁으로 인해서 식상이 대단히 힘을 받게 됐죠. 그리고 갑진년이다 보니까 결국에 수생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재성이 되겠죠. 그러면 서류, 인성, 서류를 가지고 내가 결국 움직여서 재성을 얻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월에 대한 말씀 드릴 때에는 뭔가 처음부터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의 오행이 너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강하면은 뭐 이거를 딱 움켜쥐고, 그리고 신약하면은 오히려 이 큰 오행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계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임신월이요, 결국에 인성으로 인해서 비겁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 간목, 식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진토는 관성이다 보니까 관에서 인성을 가지고 비겁들과 함께 식상, 내가 움직이는 운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임계수 일간 분들 중에서, 자,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기운이 너무 강해졌죠. 여러분들이 신강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뭐 신약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임계수 일간 분들이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네, 아싸,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임계수 일간 분들인데 뭐 관성이 너무나 강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관성이 일간 주변에도 있는 분들, 뭐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 무오, 벌써 지금 관성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일간 주변에 뭐 기미, 네, 관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관성이 강해져가지고 일간이 신약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요, 관에서 사람들 때문에 피곤합니다.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관성이 강한 또는 재관이 강한 아니면 재성이 강하신 분들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운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조금 살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식상생재로 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쁘지가 않겠죠. 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개, 해, 네, 축, 그리고 뭐 갑, 인, 정, 뭐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일간이 벌써 강해졌어요. 일간이 강한데 여기 식상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그럼 이분은 요 식상으로 쫙 밀어내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임신월에 갑진년에 임신월이 되면은 결국에는 요 갑목의 에너지가 쏠리게 되니까 내가 식상이 큰 힘이 쏠리게 되면서,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직을 한다라든가 새로운 일감이 드러난다라든가, 또 이제 여자분이시라면은 이런 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새로운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행별로 목화토금수 일간별로 대략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리학은 음양의 이치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에 임신월이 됐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수기운이 이렇게 강해져서, 즉 음기가 강해져서 갑목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일간별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간들한테 공통되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이 영상 초반에 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이동수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깊은 사색, 성찰 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 때문에 뭐 앞에서 오행별 일간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희망을 보고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신미월이긴 합니다만 갑진년의 임신월의 기운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의 크기가 너무 크면은 임신월이 안 되었어도 그 전부터 서서히 스며들어오거든요. 때문에 아마 요즘부터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또는 해외로 이동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계실 겁니다. 또는 사주팔자에 따라서는 당연히 동해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시작하게끔 한다는 것, 이것만 잊지 않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우리한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비생산적인 것은 맞지만 얘도 필요한 기운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가장 불쌍해 보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 연민도 감사하게 들여다보고 또 나를 위해서 때로는 울어주고,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월은 올해의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